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울 은평에서 녹색당 당원 활동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민님께서 무엇이든 좋으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요, 방금 시작했어요. 무엇이든 좋으니 좀 천막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차에 제가 제주도에 놀러와 있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했더니 되게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까일 줄 알았거든요. 천막에서 열리는 강연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까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체제로 받아주세요. 네. 네, 역시 우회로 받아주셔서 예,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정보공개 청구로 할 수 있는 감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지금 계속 제2공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영리병원도 마찬가지고 기사들의 제일 말미, 특히 제주 지역에서 나오는 기사의 가장 말미에 나오는 말이 여전히 도청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로 끝나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는 것마다 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비공개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하는 것 말고 아예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서 그냥 묻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감시자가 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는 것은 일단 합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시를 하는 행위의 주체들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없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민이 공공기관에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알려달라고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았고, 그럴 의무들을 공공기관에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화가 이미 되게 오래전에 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하는 사람이 훨씬 심적 부담, 실제로 물리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로 감시 활동들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파헤치는 것도 감시가 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감시의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역에 보면 왜 의회 방청하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 별걸 하지도 않아요. 기자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쳐다만 보고,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혀를 끌끌 차는 그런 행동들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디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의회 의원들이나 행정기관의 국과장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분들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와가지고 의원이 몇 시에 지금 출석을 했나 체크하시고, 제가 무슨 발언을 하나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분이 오시죠. 의원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던지면 그 선생님은 거기 혀를 끌끌 차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이 또 굉장히 수준 낮은 대답을 하면 또 이렇게 끌끌 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구청의 어떤 주무관이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오시는 건 괜찮은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하려다가 선생님의 고개 절레절레 뭐 대답하려는 걸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계속 네가 뭘 하는지 내가 쳐다보고 있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굉장한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밝혀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익히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정보공개 청구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네, 그럼 그분들에 맞추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뭔가요? 검색이죠. 그렇죠? 검색을 해요. 궁금할 때 검색을 하는데 이 궁금할 때 검색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어떻게 할지를 볼게요. 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나는 과일 같은 거 그냥 따먹고 보자라고 하는 좀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으면. 그래서 따먹으려고 그냥 보는데 대부분 도심이나 가로수에 농약을 쳤으니까 따먹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농약이 뿌려져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정말 먹으면 안 되는 농약인 건가? 먹어도 되는 농약인 건가? 먹으면 안 되는 농약이면 위험한 농약을 이렇게 아무데나 막 뿌려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이 열매를 좀 따먹고 싶다라고 하는 궁금함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가로수, 나무, 농약, 뭐 이런 가로수, 농약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봤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검색은 네이버 검색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검색은 구글 검색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어쨌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대충이라도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따가지 마세요. 뭐 농약을 뿌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뭐 구글에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농약들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맨 위에 보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용 농약 현황 제출이라고 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만 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에서 서울시는 공문들이 이렇게 공개로 되어 있는 공문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다른 지자체도 돼요. 중앙행정기관도 되는데 그게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건 서울시만 돼요. 구글이랑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로수 농약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기사 같은 것만 검색이 되는데 구글에서는 그 공문이 검색이 된 거죠. 얘들이 농약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찾게 된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언제나 모든 검색에서 다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런 속옷 같은 정보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공문을 가지고 보면 서울시가 무슨 용가리 똥표라고 자기네만 뭐 특별하게 농약을 뿌리지는 않을 테고 보통 비슷한 패턴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요렇게 정보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받다 수준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려면 검색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농약들을 뿌리고 있다. 그래서 농약은 뭐 어떤 나무에 어떤 농약을 뿌렸고 그 농약은 독성이 몇 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게 조금 이제 포인트인데 이 문서가 어디에서 생산을 했고 이게 몇 년짜리 문서고 공개 문서인지 비공개 문서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요런 건 이제 문서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할 때 정보를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제가 지금 네모박스를 쳐놓은 정보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들, 가로수의 농약을 어떻게 뿌리는지를 내가 찾아 들어가려고 할 때의 키워드들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농약을 예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영리병원이든 공항이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공문에 나오면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나올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용어를 뭐라고 쓴다. 예를 들면 가로수 농약 같은 건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농약이라는 이름으로 얘들도 그냥 사용을 한다 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어느 기관이랑 문서를 주고받는다. 산림청이랑 같이 주고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국토교통부랑 주고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실제로 제가 해봤고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다가 모두 다 해봤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해본 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서울에 25개, 서울엔 자치구가 25개가 있거든요. 제주 2개가 있잖아요. 제주, 서귀포 이렇게. 서울에 25개가 있는데, 이 25개 지역에서 그냥 말로 하면 될 걸 왜 스피커까지 해요? 핸드폰에서 들리라고요. 그래서 25개에서 모두가 똑같이 뿌리는 농약이 있어요. 근데 그 농약이 어떤 농약이냐면, 유럽연합에서는 꿀벌을 죽인다고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 독성이 심하진 않은데, 그 꿀벌을 죽인, 그 신경계를 교란해서 죽인대요. 그래서 EU에선 사용을 금지한 농약인데, 서울에선 모두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한 곳도 빠짐없이. 심지어 서울은 뭐도 하고 있냐면, 박원순 시장이 생태계를 뭐 복원하고 종 다양성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도시 양봉, 뭐 곤충 호텔 이런 것들을 서울에다가 만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곤충 호텔을 만들면서 꿀벌을 죽이는 농약은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은평에서도 저희는 노동당원, 녹색당원이 함께 이걸 조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꿀벌 죽이는 농약 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사실 크게 기자회견을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 해인가 다음 해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25개 지역에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은평구만 그 꿀벌을 죽이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면 실제로 조금씩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이게 진짜 문제야, 농약 같은 거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농약은 나쁘잖아요 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떤 농약을 이만큼 뿌렸는데 그거 실제로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요새 그 팩트 체크, 팩트들을 모아서 나의 주장에 힘을 붙일 때 정보 공개가 실제로 유용하게 작용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팩트가 없다, 팩트가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진짜 뭘 안 하고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하란 말이야, 이걸 왜 안 해? 라고 할 때에도 정보 공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수입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특히 급식, 왜냐면은 그 피폭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방사능급식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원산지를 공개해라, 그 다음에 수입수산물을 급식에서 제외해라 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 때문에 학교들에서는 이미 그럼 수입수산물을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외된 데가 어디였냐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교육기관 말고 보육기관, 어린이집 같은 데들은 거기서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보자,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서울녹색당이랑 정보공개센터랑 같이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어린이집에서 급식하고 있는 것들 중에 수입수산물 사용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다 했어요. 했더니 3곳을 제외하고 22곳에서 우리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없어는 우리 수입수산물 안 써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아예 관리를 안 해. 수입수산물을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 일본산을 쓰는지, 호주산을 쓰는지, 우리 아예 그런 것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답변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공공기관이 자기네들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 급식 조례를 만들 때 수입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력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너네들이 지금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해.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요. 어디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다. 청와대부터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같은 환경부 같은 중앙행정기관, 자치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데들도 되고요. 그리고 뭐 공사공단,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데들도 되고요. 교육기관도 되죠. 제주대학교, 뭐 한라대학 이런 대학교들도 다 초등학교까지도 유치원부터 교육기관이거든요. 유치원부터 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으로 아주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자체는 도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할 수 있고요. 경찰청에도 다 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도 다 할 수 있고요. 산하기관, 뭐 우정청, 세관, 항공청 뭐 이런 데들이죠. 법무부 지청 같은 데들 할 수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들이 이제 보통 공사공단이죠. 그래서 뭐 사삼평화재단,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에너지연구원, 그 다음에 뭐 그 컨벤션 뷰로 이런 것들에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관광공사 같은 곳들 다 정보공개 청구 쉽게 할 수 있고, 대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한 번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제주의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뭐 정치원금 같은 건 선거관리위원회,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국회 사무처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도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 가능합니다.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보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곳들은 다 open.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법원, 국회, 인권위, 선관위 같은 데는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중학교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회교과에 나오거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행정부는 다 open.go.kr에서 돼요.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국회, 법원은 따로 되고, 선관위, 인권위처럼 뭐 헌법기관이나 독립기관들은 따로.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은 다 행정기관 산하거든요. 여기는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검색해보고 없으면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게 훨씬 편할 정도로 open.go.kr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약간 디자인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내가 어느 기관에 청구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찾기를 검색을 하면 조직도조회나 검색할 수 있도록 나와요. 팝업 창이 뜨고 너무 쉽게 돼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여러 곳을 한 번에 하는 청구도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도청이랑 국토교통부랑 주고받은 공문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똑같은 내용을 도청에다가도 하고 국토교통부에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면 두 곳을 그냥 다 한 번에 클릭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쇼핑몰에서 이 옷 사고 저 옷 사고 저 옷 살 때 장바구니에 그냥 다 담았다가 한 번에 결제하시잖아요. 같은 내용의 청구다라고 하면 그냥 기관만 다 선택을 하셔서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농약 살포 현황을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청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25번을 할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니까 영등포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 이렇게 다 그냥 넣어서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해요. 200개, 뭐 300개 개수 제한 없이 다 청구가 가능하니까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실 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검색은 너무 쉽게 잘 되거든요. 조직도 조회도 되니까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제목이랑 정보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요. 제목은 제가 아무렇게나 적어도 됨이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런 걸 하면 보통 사람들이 너는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고 하지,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되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제목을 아무렇게나 라고 적고 청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목은 내용에 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정보공개 청구라고 쓰는 편인데,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좀 많이 하겠다, 많이 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 지금까지 한 6,000건 정도를 했는데 진짜 많이 공무원들이 저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자 제가 한 200건 정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옛날에 청구했던 걸 찾아야 되는데 제목이 다 정보공개 청구인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를 다 열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난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단어를 적어요. 예를 들면 농약, 뭐 업무추진비, 뭐 제2공항, 영리병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알기 쉬운 단어 있잖아요. 제가 편의로 그냥 관리하는 단어를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던 정보공개 청구라고 쓰던 내 이름을 쓰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처음에 그냥 쉽게 정보공개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셔도 되고 뭐 연습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건 이 정보 내용이에요. 여기를 잘 쓰시면 되는데 제가 간결하게 상세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간결하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도 이게 공문,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 내가 또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귀 기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던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제2공항 반대를 위해서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누구누구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당연히 안 쓰셔도 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뭐 반말, 존댓말, 뭐 음승체로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가 끝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를 1도 고민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간결하게. 상세하게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내가 이거를 이런 형태, 예를 들면 내가 뭐 제2공항과 관련한 보고서다라고 할 때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서다라고 하는 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를 빠뜨릴 수 있잖아.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적었다고 그것만 빼고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람이면 눈썹, 코, 눈, 입, 귀 이런 것들을 다 얼굴이라고 퉁치지 마시고 얼굴 안에 눈썹이랑 눈이랑 코랑 입이랑 귀랑 다 포함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다 적으셔야 된다는, 그럴수록 공개가 잘 될 거예요. 그걸 다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 참조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보공개 청구할 때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써요. 내가 무슨 단어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없어 라고 발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본 게 어떤 기사다. 그럼 기사 링크.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이 단어는 이 신문 기사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니네가 용역보고서에 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지금 정보공개 용역보고서 몇 페이지를 보고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글에서 뭘 검색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다. 그걸 보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고 내가 그때 확인한 자료를 여기다 첨부한다 라고 같이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더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된다. 공개 형태나 수령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자파일과 정보통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래서 뭐 해봤자 또 귀찮고 종이로 받을 땐 좀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자파일로 파일로 여기서 받으시면 편하고요. 수수료가 조금 들기는 하는데 전자파일 경우에는 1메가까지는 무료고요. 메가당 1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좀 웃기죠? 전자파일 메가당 100원은 무슨 근거인가 싶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한글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무료고요. 수수료가 나오고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깎아주기도 하는데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는 시민단체,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출하거나 그냥 연구 목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연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뭐 재직증명서 이런 걸 제출하면
50% 깎아줘요. 50원? 예, 아니, 그래서 100원이면 50원 깎아주는 거고, 이게 좀 유용할 때는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내역 자료를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양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1년치 정치후원금 집행 내역 보고서가 한 뭐 4만원어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아깝거든요. 그럴 때는 50% 감면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은, 많이 나와봐야 뭐 200원 정도고, 뭐 핸드폰과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포인트. 네. 이렇게 나오고요. 핵심은 어쨌든 잘 청구하는 거죠. 잘 청구하는 건데, 왜냐면 대충 청구하면 대충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잘 청구한다는 게 뭔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작년이네요. 작년 그 지방선거를 맞아서 의회들을 좀 감시해보자라고 해서 진짜 정보공개 청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시민들이랑 모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우리 쉽게 그냥 업무 추진비만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꼼꼼하게 청구를 했더니 꼼꼼하게 깔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뭐 용산구 의원 의장님이 혈압약을 뭐 몇백만원치를 산 거예요. 업무 추진비로. 그래가지고 왜 혈압약을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혈압약을 샀대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으면 네 돈으로 사야지 그걸 업무 추진비로 사냐 했더니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몇백만 혈압약을 산다던가 뭐 와이프가 그 야쿠르트를 하는데 그 야쿠르트에서 파는 홍삼을 또 몇백만원치 산 의원님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청구하면 꼼꼼하게 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라는 거고,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할 때 연습 삼아서 해보기 제일 좋은 게 업무 추진비예요. 보통 광역단체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1억이 넘어요. 굉장히 많죠. 그럼 원희룡 도지사도 1억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쓰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꼼꼼하게 팠었는지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예전에 방통위원장 하던 최시중 씨의 업무 추진비예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4월 6일 기자간담회 어부가에서 45만원, 똑같은 4월 6일 외부 전문가 간담회 똑같은 어부가에서 48만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5월 30일 외부 전문가의 간담회 조선호텔 96,000원, 똑같은 날 외부 전문가의 간담회 조선호텔 45만원, 이런 식으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금액에 동일한 약간 경향이 있어요. 47만원, 48만원까지만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쓰나라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매년마다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자를 내요. 그게 뭐냐면 그 세금으로 쓰는 돈들은 항목이 있잖아요. 뭐 예비비, 여비, 무슨 비가 있잖아요. 그 돈은 이렇게 써야 돼라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도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업무 추진비는 50만원 이상을 쓸 때는 누구랑 그걸 쓴 건지 사람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근데 50만원 미만으로 쓰면 명수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을 쓰기 싫어서 끊어 쓴 거예요. 47. 그래서 보면은 47만원, 48만원, 45만원, 48만원, 49만 1,600원, 49만 5천원. 49만 5천원 진짜 째꼬라다. 그죠? 그래서 96,800원, 45만원. 그래서 합치면 다 50만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쪼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날짜와 장소와 금액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얘네들이 끊었었는지 안 끊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만약에 날짜가 없다, 아니면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많이도 쳐먹네 라고만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끊어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장소나 날짜까지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 꼬탱이 있는 건 뭐냐면, 충남도지사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로까지 거명됐던 이완구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완구 씨가
충남도지사를 할 때 업무 추진비를 본 건데, 아, 이분을 쭉 봤더니 이분은 업무 추진비 총액이 봐요. 2007년도에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른 데들 다 그래요. 원희룡 도지사도 요 정도의 돈은 매년 쓴다. 심지어 이거 10년 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쓴다. 자기네들이 이게 재량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 추진비가. 이 정도 쓴다라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상한 걸 본 게 업무 추진비가 2억 2,600인데 그 중에 8,700만 원은 현금으로 쓴 거예요. 그 전년도는 반년 동안 1억을 썼는데 그 중에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썼어요. 현찰을 많이 쓰신 거죠. 이 현금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주로 현금을 어떻게 쓰냐면 격려금으로 많이 줘요. 어느 부서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오늘 저녁에 회식하세요 이렇게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정말로 격려금으로 쓰인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되도록이면 현금을 쓰지 말아라. 카드로 집행해라 라고 하는 권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현금을 너무 많이 쓴다. 이게 실제로 격려금으로 쓰였을지 아니면은 유용되었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지급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저희는 한번 툭 올렸어요. 도지사 후보 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 후보가 아니라 총리 후보 됐을 때. 그래서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는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 사용한 방법, 결제 방법도 알아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석기 씨, 용산 참사 시절에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분이죠. 이 사람이 경찰청장 그만두고 공항공사 사장이 됐었어요. 진짜 짜증났거든요. 이거 왜 공항공사 사장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거여서 뭐라도 파보자라고 해서 공항공사 사장일 때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공항공사도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니까. 근데 봤더니 일단 돈은 많이 안 썼어요. 돈이 좀 작더라고요. 사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지사들이 뭐 1, 2억씩 쓰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건 사실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했는데 이 사람의 되게 특이한 경향이 있는데 뭐였냐면 주로 집행처가 국회인 거예요. 공항공사 사장인데 뭐 국회의원, 국회 누구랑 만나고 국회 누구랑 밥 먹고 국회 담당자 누구 결혼식 축조이금 내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쭉 계산을 해봤더니 업무 추진비 절반 가까이가 국회를 대상으로 쓴 거죠. 그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석희 씨는 국회에 들어갔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것들을 왜 공항공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안 쓰고 이런 데다 어디다가 쓰는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집행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청구를 하면 촘촘하게 나오고 촘촘하게 깔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청렴한 세금 집행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확인했었을 때.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좋아요. 제가 이거는 다 공유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업무 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딱 요렇게 해요. 누구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상이랑 시기 범위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도지사의 몇 년도부터 뭐 취임일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날짜, 시간도 중요하죠. 10시 넘어서는 쓰지 말라고 또 권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분까지도 나와요. 날짜, 시간, 사용처 어디 썼는지, 왜 썼는지, 얼마 썼는지, 결제 뭐로 했는지, 몇 명한테 썼는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고 굳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건 종이로도 달라고. 근데 이번은 전 잘 안 해요. 진짜 이상한 것 같은 경우에만 종이로 달라고 하지 영수증 받으면 또 수수료 복사는 한 장당 50원 100원을 내야 돼서 저는 이건 잘 안 하고요. 3번 같은 경우 할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각 건별 세부 집행 내역. 그래서 법인카드사로부터 매월 통지받는 월별 카드 내역서를 달라.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가맹점 주소 등 다 포함시켜 달라
라고 하면 시간 다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충청북도의 어떤 의회 업무 추진비를 요 1번과 3번으로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딱 합쳐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번이랑 3번이랑 맞아야 되는데 아 이중장부 쓰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맞춰보는 거. 그래서 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쓰려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촘촘하게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시험 삼아 연습용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업무 추진비 말고 지금 제주에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아예 비공개가 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몸통 자체를 알 수 없는 거거나 그냥 일단 비공개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게 핵심적으로 걸 수 있는 아주 핵심 문서를 찾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정보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문을 어떤 걸 생산하는지 공문 수발신 대장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공문을 만들고 있고 그걸 누구랑 주고받고 있는지 어디서 뭘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여기 핵심적인 건 없더라도 아 대강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은요 문서로 일해요. 문서로 일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문서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안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숨기거나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요. 모든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합니다. 문서의 결과는 공문이에요. 자기들끼리도 뭐 공문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부서끼리도. 그래서 그 공문 목록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정보 목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문서 수발신이다. 수발신 공문대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요. 그 수발신 공문대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두 개 이런 것, 이거 제가 다 그냥 인터넷으로 찾은 거예요. 아까 정보공개 포털, open.go.kr에 가면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무슨 공문 만들고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이제 제2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제2공항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들었네요. 제2공항 건설사업 사업장 탈퇴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이런 문서가 있어요. 보면 어디가 만들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었다. 공항확충지원과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걸 만들었다. 누가 이동욱이라는 공무원이 이것들을 기한했다. 2018년 12월 14일 날 만들었고 문서 번호는 이렇다. 이건 보존기간 영구 보존되는 문서란 좀 중요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그 문서 보존은 뭐 1, 4, 5, 10, 30, 뭐 준연구, 연구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 그리고 이 단위 업무는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냥 볼 수 있어요. 이거가 문서, 공문이라는 걸 만들 때 요런 항목들은 반드시 기입하는구나. 얘네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기입하는구나라는 걸 가지고 보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이건 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2공항 건설 지원 이라는 단위 업무를 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가지고 보면 내가 필요한 공문 목록들을 좀 찾아볼 때 도움이 되죠. 이때 조금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릴 만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이 2018년 12월 생산문서 목록은 국토교통부의 공문 목록이에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월 단위로 이걸 엑셀 파일로 올려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항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 건데, 여기서 보통 제목, 문서번호, 담당자, 부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죠. 공항확충지원과라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조금 자세히 보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위 업무예요. 단위 업무. 단위 업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제2공항 건설 지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신공항 건설이에요. 같은 과인데 단위 업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류체계가 수송교통, 항공공항, 항공공항 정책, 항공공항 행정, 신공항 건설 및 육성, 신공항 건설 이렇게 막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업무를 기능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단위로 나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항 확충 지원과에서도 일반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여비 집행이 있을 테고 업무 추진비 집행이 있을 테고 교육 출장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유한 그 부서에서만 하는 공항 건설이라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가 너무 막 몇만 건씩 들고 몇천 건씩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를테면 공항 확충 지원과라고만 보지 말고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단위 과제 단위만 가지고 내가 싹 보겠다 라고 하면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업무 기능을 가지고 공항 확충 지원과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쪼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위 업무라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공문 목록에도 단위 업무나 단위과제 카드명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단위과제 카드명으로 저희가 이거는 단위과제 카드명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공항이라고 제2공. 그럼 제2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아예 단위과제 업무가 있죠. 그럼 그 업무만 가지고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업무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이걸 모든 기관이 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기록을 관리해요. 기능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부서에서 뭐 홍보, 행정 이런 것들 여비 같은 게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정보 목록 공개해달라. 부서명, 문서 생산일, 문서 번호, 단위 업무, 문서 제목,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 여부, 문서 유형, 수신자, 발신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달라. 그래서 이거 누구랑 주고 받았는지,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건지 내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달라. 근데 이걸 보통 인터넷에 올려놓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럼 인터넷으로 보라고 그냥 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기에 되게 안 좋게 올려놔요. 그래서 꼭 써줘야 돼요.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있는 정보 목록으로는 검색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가 전체를 청구하는 거니까 엑셀로 꼭 주렴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그래야 줘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라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구구절절 내가 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공개 좀 해줘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분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몇 년도 니네 기관의 목적별, 기능별, 조직별 정보 기능 분류 체계에 대해서 내가 공개 청구를 하는데 단위과제가 포함된 6레벨 전체가 포함된 목록에 대한 청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진짜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 체계들을 다 나눠서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이 공항 업무를 어느 단위에다 끼워 붙이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더 윗단위 걸 가지고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파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걸 가지고 활용했을 때는 세월호 참사 때였어요.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제로 그 구조나 아니면은 인양 작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숨겨져 있어서 그럼 나는 그냥 아예 통으로 봐야겠다. 도저히 문서 단위로는 볼 수가 없다. 애들이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기능 분류를 가지고 요청을 했던 거고 확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 그리고 얘들이 어떤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있다. 지금 구호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것들은 아예 얘네들이 업무에서 그냥 빼버렸구나라는 것들을 이 기능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받아도 그냥 엑셀 파일 하나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짜맞춰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정보 목록을 받았다. 내 공무원 목록을 받았다라고. 맞네. 이거 국토교통부 거예요. 국토교통부 받았어. 좋아. 신공항 기획과를 제가 쭉 정렬한 건데요. 여기서 꼭 반드시 문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해보세요. 연번순 말고요. 문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문서 번호는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나 이거 신공항 기획과 역시 나 1777 나 럭키7 좋아해.
나 이거 1777로 할 거야 라고 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냥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번호잖아요. 봅시다. 신공항계가 1839, 1888, 1889로 넘어가요. 1839와 1888까지는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목록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 문서에서 이걸 빼버렸다는 건 비공개 문서도 제목은 올려야 되거든요. 이걸 의도적으로 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뺀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신공항기획과 1840부터 신공항기획과 1887까지 공문 목록 나한테 공개해라 라고 다시 청구해요. 뭘 숨겼는지 보고 싶다. 내가 이걸 왜 가리는지 나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빠져있는 제목들, 번호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 목록들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때. 그리고 이 무슨 나 이거 좀 알아야겠어 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비 등 집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이 문서. 그럼 나는 그냥 청구할 수도 있죠. 신공항계획과 1889번 문서 일반 수용비 등 집행 문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서가 공개일지 비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사실 이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줄이느라고 이걸 이 부분은 캡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문서면 공개를 해주고요. 공개를 해줘야 되고요. 비공개 문서일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왜 비공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니네 생산 시점 말고 지금 내가 청구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줘. 그리고 네가 비공개하면 난 계속 이의신청도 하고 모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목록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소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게 사실 요 작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총리실이랑 내가 지금 피감기관을 하고 있는 이 부서랑 주고받은 공문 목록, 청와대랑 주고받은 공문 목록 쭉 소팅하고 빠져있는 문서들 확인해서 요청하고 여기에 뭐가 있지? 라는 것들 찾아보고. 이거 되게 기본 작업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는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빠져있는 문서들 뭔지 찾으려고 할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꼭 연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연번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순서 정한 거고 꼭 문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번호가 빠져있는지 빠져있는 번호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해 보시고 그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가끔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연번을 따로 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번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끼리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그냥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번 중심으로만 그냥 보통 여기가 쭉 정렬을 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만 소팅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연번은 그냥 내가 임의로 붙이는 거고 문서 번호는 임의로 붙이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이 문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인 거기 때문에 연번은 가끔 그래서 트릭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꼭 문서 번호를 가지고 정렬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능 분류를 보면 어떤 업무를 어떤 부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전화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안 오려면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 해요. 저는 전화 잘 안 받아요. 저는 전화도 그냥 얘는 맨날 하는 애 라고 생각하고 전화 잘 안 하시는데 많이 해요. 전화를 하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왜 청구하셨어요? 왜 청구했어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왜 청구했냐니. 그거를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사실 대답할 게 없어요. 왜 청구했긴요? 궁금해서 청구해죠.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물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 말해요. 네가 왜 청구했는지 내가 그래도 알아야 돼서. 아니면 뭐 우리 국장님이 궁금해 하셔서. 뭐 이런 막 별 이유를 다 대요. 여기는 또 왜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매뉴얼에는
청구 취지를 밝히지 마. 물어보지 말아라.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진짜 좀 웃기지만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청구하는데 이거 업무 추진비 이거 왜 청구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 우리 국장님이 너무 궁금하시고 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왜 청구했는지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도지사님이 업무 추진비 어디다 쓰시는지 뭐 조사하려고요. 그럼 또 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되게 이상하죠? 청구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요. 아니면 제가 청구 취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똑쟁이처럼 말씀하셔도 돼요. 선생님 제가 청구 취지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너무 짜증난다 얘가 계속 꼬치꼬치 묻는다 그러면 제가 뭐 지금 논문 쓰고 있어요 라고 그냥 사실 뭐 뻥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무원들이 다들 논문 쓴다고 정보공개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논문 쓴 애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한국의 연구자가 차고 넘치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할 말이 없어 사실 논문 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왜 청구하는지 안 밝히셔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취하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취하해달라는 거 취소해달라는 거죠. 내가 청구했던 걸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취하해달라고는 안 하고 다 구구절절 이유가 붙어요. 왜냐면 이거 공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공개예요. 비공개인데 왜 취하를 하죠? 비공개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런 정보 없어요 이거. 이거 잘못 청구하셨네. 이거 제주도 거 아니고 국토교통부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청구하셔야지. 선생님 이송해주세요 라고 이송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은 이 업무를 여기서 하는 건지 저기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도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제주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지 내가 알 게 뭐예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럴 때 그럼 이 업무 기관에서 이 업무를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라고 법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그럼 제가 청구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이송하시면 되는데 이송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정보는 아예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잘못 청구하시네. 또 이렇게 어디서 또 배우고 와가지고 또 막 청구한다고 또 막 있지도 않은 걸 막 청구하셨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정보 부존재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보 부존재, 이송, 비공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안 하고 취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는 내가 이거를 공개를 안 했다 우리 이런 일 안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자기네들이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취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그래서 아예 통계에서 얘네들이 공공기관이 취하 건수를 통계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왜 빼버렸냐면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취하가 제일 많은 공공기관이 검찰이랑 경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엄청 했거든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취하 너무 많다. 이거는 비공개와 다름없다. 막 했더니 통계에서 아예 그걸 빼버려가지고 취하 절대 하지 마세요. 제일 갈등되는 게 이런 거죠. 이거 공개해드리려고 자료 다 만들어놨는데 국장님 결제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출장 가셨네. 제가 이거 바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취하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그 기관이 답변을 하도록 두세요. 정보 공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 통지를 할 때 기한자 누구, 결제자 누구, 담당자 누구가 쭉 나와요.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메일로 그냥 하나 딱 받고 마는 거 나중에 그것들을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반경이 적어질 수 있어요. 꼭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여러분은 비공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 안 하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청구하실 거니까. 그쵸? 공개 잘하는 거 지들이 먼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하지 말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문서를 생산할 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다 이 법의 2호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요.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인쇄를 해왔거든요. 하나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 가지고 계신 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법에서 무조건 8가지 이유로만 비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 비공개를 못해요. 예를 들면 너는 도청 앞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비공개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호부터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의해서만 비공개를 할 수 있고, 이걸 보면 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인데, 보통 다 어떤 법에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라고 하거나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아예 박아거나 조례에 박아놓은, 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국방 통일에 침해를 줄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 신체, 생명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안보 국방 통일 같은 것들을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국익을 침해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얼마만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판례들이 나와요. 판례도 제가 참고를 다 붙여놨어요. 붙여져 있을걸요? 네, 있어요. 판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서, 만약 비공개를 하면 이 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판례 뭐뭐뭐뭐에 의해서 이건 공개 대상이야, 다시 판단해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좀 정보공개 좀 하는 사람인데 라고 의식을 하겠죠. 그리고 4호는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이거는 진행 중인 재판이에요. 끝난 재판 가지고 4호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어요. 보통 재판이면 무조건 4호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난 재판, 이게 진행 중이어서 공개됐을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 유예를 하는 거예요. 비공개가 아니라. 그리고 5호, 감사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공개 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들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걸로 비공개 되게 많이 하는 게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을 5호로 비공개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공개하면 회의 온 사람들이 말을 못 하겠대. 그럼 이거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회의록 비공개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도 회의록은 뭐가 많아서요. 어느 정도로 좀 정리가 됐냐면, 참석자 명 공개, 발언 내용 공개, 발언자 명 비공개. 그래서 누가 왔는지는 다 공개, 무슨 말 했는지 다 공개, 누구, 그 말을 한 사람 이름만 비공개 하는 것으로 거의 양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고, 6호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비공개인데,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성명 이런 거 절대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뭐 그거 기관장들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 못 타고 가는지 뭐 이런 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때 시장 오세훈이었거든요. 오땡땡이라고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지? 이거 오히려 시장 연맥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땡땡 시장이 서울시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6호 개인정보 부분 공개합니다. 이거 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시에 또 이렇게 뭐 임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자체에서 만든 그 출전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 임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로 비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뭐 의장 해놓고 시장 은땡땡이라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국에 은씨가 시장인 곳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진짜? 공무원의 성명직위 직책은 개인정보라고 보지 않아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의를 가느라고 민간에서 추천받아서 민간위원들이 있어요. 그쵸? 전문위원, 교수, 변호사, 뭐 시민단체, 기자, 아니면은 직접 당사자들, 민간으로 가죠. 이 사람들의 소속과 이름도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목에 의하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 또는 위탁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개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민간인이라서 공개 못해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건 공개 정보예요. 그리고 영업비밀 비공개고요. 영업비밀도 너무 막 아무거나 다 영업비밀이라고 해요. 특히 공사공단들, 출자 출연기관들 뭐 자기네 문양 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많은 판례로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 있냐면 영업비밀이려면 실제로 이게 공개돼서 그 회사가 휘청할 수 있을 정도, 며느리한테도 알려줄 수 없는 떡볶이 맛의 비밀 수준, 요거를 영업비밀이라고 하지 뭐 대표자 성명, 연매출액 뭐 이런 것들 영업비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거는 보통 재개발,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8호는 거의 없어요. 요 내용은 좀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요, 요 자료 보시고 제가 종이로 드리는 거, 종이 없는 건 없을 때는 어디서 보시면 되는지를 제가 또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를 결정할 때는 비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라고 할 때 이건 공개예요 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게 되는 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들 멋대로 결정을 판단을 해요. 왜냐면 정보공개법에 아직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기고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정보 부존재 말씀드렸죠. 정보 부존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를 진짜 안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도 안 했고 접수도 안 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위에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정보가 다른 기관에 있는 경우, 이럴 땐 제가 이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정보를 취합해야 하거나 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할 때 여러 기관이 할 때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어서 요거 채워주세요 라고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정보공개 기본적인 취지는 있는 걸 주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우리는 있긴 한데 네가 요청한 대로는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거 정보 부존재야 라고 할 때가 있어. 내가 너한테 공개하려면 이거 가공해야 되거든, 아니면 취합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 취합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가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엑셀에서 뭐 한 시트 줄이고 없애고 그 몇 개 추출하면 되는 수준을 가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가공해야 되는 거라서 비공개다라고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폐기한 경우, 요걸 조금 유의하시면 좋아요. 정보를 폐기한 거는 뭐냐면, 이거 그냥 보통 폐기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단 없다고 하면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폐기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핵심적인 건데 폐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걸 언제 폐기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정보공개는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록물을 폐기하는 거, 기록물관리법, 우리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고 그게 처벌 조항이 세요. 문서 폐기는요, 업무 담당자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업무 담당자가 폐기를 했다, 그 대부분 무단 폐기로 처벌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하냐면, 문서를 생산하죠. 뭐 1년, 3년, 5년, 10년, 아까 그 연구 준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1년, 3년, 5년이 끝난 문서들을 가지고 이거 폐기 대상으로 올리자라고 할 때, 그 모든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관이라는 게 있고, 거기 그 담당 전문가가 이거 폐기 대상으로 올릴지 말지를 체크를 해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록물 평가심의위원들이 함께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폐기하자 말자, 그게 결정되고 나야만 폐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폐기한 것은 모두 무단 폐기입니다. 그래서 무단 폐기가 되는데, 이거 언제 폐기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폐기 심의의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무단 폐기를 볼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보통 위기를 모면하려고 폐기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 때문에, 살수차 진압으로 아주 생명이 심각해졌을 때, 그 당시에 진압 상황 일지를
공개해달라라고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경찰청장이 그거 폐기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국회의원이 그거 폐기됐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뭐 갔나 봅니다. 근데 그게 일부만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1시부터 2시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오후 6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사회 거발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폐기됐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 고발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단 폐기로 고발할 수 있어요. 공공기록물. 그래서 이게 폐기됐다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듯 하는 또 하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청구하는 거. 일체, 전부, 제2공항 관련한 문서 일체 이런 식으로 청구하시면 특정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이런 거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를 하거나 없다고 할 때 굴하지 마시고 꼭 이의 신청이라는 것까지 하시길 바래요. 이의 신청은 이거 왜 비공개야? 이거 다시 판단해 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이의 신청하면 공개해야지 라고 비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거 되게 전국에다가 다 했는데, 이의 신청했더니 공개를 한 곳이 100곳 정도 돼요. 이게,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걸 열어요. 이거 외부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이걸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이 시민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냥 이의 신청 들어오면 공개하지라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심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심의 안 열고 그냥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심의 안 열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에서 이의 신청 들어오면 공개해야지. 왜냐면 이의 신청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나 이의 신청 일단 하면 그때 공개할래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하면 딱 청구서를 넣고 빨간 날 제외하고 열흘 안에 내가 공개할지 말지 답변을 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10일, 주말 빼면 2주죠. 2주 안에 내가 공개될지 않을지 답변이 와요. 이의 신청하면 7일. 그럼 한 2주 좀 안 되는 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2주 정도를 보는데 그 안에 결정을 해서 다시 답변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정도를 더 연장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안 할 것이다. 귀찮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비공개하고 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의 신청은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귀 기관의 비공개 답변이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보는 공개 정보이니까 다시 판단해달라 라고만 쓰셔도 돼요. 자기들끼리도 법률 검토하고 또 뭐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절 내가 법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일단 이의 신청하시면 공개로 전환되는 것이 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한데 행정심판은 지자체 할 경우에는 지자체행정심판위원회로 들어가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가능하고요.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의 신청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인 곳에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되죠. 행정심판 서식도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소송도 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요. 소송은.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이거 공개할지 말지가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예전에 국정교과서 지필진 명단 소송까지 가는데 중간에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뭐가 바뀐답니까? 일단 감시한다는 것.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쟤네들이 우리를 하다못해 귀찮게 해 라고 하는 스트레스라도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 도청 앞에서 있었던 천막을 훼손하는 도청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저도 영상으로 보고
부글부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조금 찾아와 봤어요. 서울에서 한참 전에 서울은 대한문이라고 하는 덕수궁 앞이 어떤 언제나 집회가 있었던 곳이었죠. 거기 쌍용자동차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있었을 때 중구청에서 이걸 갑자기 새벽에 다 없애버리고 다 드러내버리고 꽃밭을 만들었어요. 네, 꽃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이 꽃 같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도 하자라고 해서 구청에 청구국에 청구를 했어요. 꽃밭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꽃밭을 그냥 뭐 이 시민이 만든 건 아니니까요. 이 꽃밭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고 이거 언제 결제했는지 이거 다 정보공개 청구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이걸 봤더니 이건 4월 3일날 꽃밭을 4월 4일 새벽에 없앴는데 결제도 구청장이 4월 4일날 했더라고요. 그럼 이거 뭐냐? 선실행 후 결제냐? 뭐 이런 뭐라도 하나라도 좀 짜증을 어차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얘기 듣기로는 도청에서 누가 이 철거를 하려고 나왔는지 그 공무원 명단 이런 것들 정보공개 청구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뭐, 이제 이미 청구를 했고, 없다라고 하고, 이제 도청에서 알겠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비공개하거나 정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정보 공개 결과를 가지고 공개든 비공개든 부존재든 그것들을 기반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뭐 예산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정보 공개로 너무 쉽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공청회를 얼만큼 하는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제주가 짱이죠. 주민을 배제한 공청회는 제주가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행정청에서 공청회를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건 의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청회를 몇 시에 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 평일 낮에 열어요. 누가 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주민 대상 공청회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올 수 없는 시간에 지금 공청회 열고 있다. 뭐 이런 구조적인 것들 문제 제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했던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저희 가장 핵심 아이템 지금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뭐 의슐랭 가이드 뭐 다 하는데 업무 추진비로 오는 맛집 기행 어디에서 많이 썼나 이거 지금 그래서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데이터 기사로 다 만들었어요. 의회 업무 추진비로 어디서 많이 쓰고 얼마 쓰고 뭐 이런 그쵸. 제주도도 뭐 제주도청이 뭐 제주도 공무원이 사랑하는 식당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있죠. 이거 막 중앙일보에서 했던 것 중에 중앙일보 잡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부산광역시 어떤 자치구에서 의회에서 돈을 썼는데 한식당에서 썼대요. 한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식당 이름이 아우토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반을 검색했는데 술집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밥집이 하나 나왔는데 밥집이라는 아우토반은 좀 한정식 파는 아우토반은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걸로도 뭐 이야기가 있었죠. 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추적했던 것도 있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장난 아니죠. 이거는 이거 제가 자료 찾았을 때도 뭐였냐면 964억이 집행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말이 돼 900억이 장난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료들을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뭐 세비 둥둥섬 기획 뭐 했더니 뭐 정책 실명제에서 무슨 계획 공문이 나오고 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문서 받고 거기서 본 걸로 또 정보공개 청구한 걸로 문서 받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2006년도에 맨 처음 계획할 때는 50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역추적으로 쭉쭉쭉쭉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제주도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무런 실제로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핵심들을 기사로만 보던 사람들이 찾아들려고 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았고 어제 그냥 이것저것 구글링 하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검색했던 것들을 찾은 거고, 이런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주제만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겠다. 그래요. 일단 저는 구글에서 주로 검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주공항,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검색을 하는데, 그럼 너무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는 보통 PDF, HWP 이렇게 그냥 파일 형식까지 붙여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파일들, 첨부 파일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그 연구기관, 시민단체,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들 중심으로 자료들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공문,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제2공항에서도 주로 국토부의 공문들 이런 것들이 좀 보도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공문 말고 좀 다른 것들을 보자. 그래서 이게 일단 연구 용역을 하고 용역 사업을 했다라고 하길래 용역 사업을 하는 걸 확인을 해봐야지라고 했어요. 정책연구 용역 자료만 공개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prism.go.kr. 그래서 이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연구용역을 하잖아. 그 연구용역 보고서만 올리는 곳이에요. 모든 연구용역 보고서를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연구용역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주도로 딱 클릭을 해서 기관 검색을 해서 봤죠. 봤더니 쭉 있더라고요. 이런 제주도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축산단지 하류 지하수 오염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누가 수행하고 이거 클릭하면 누가 얼마에 하고 이거 공개되는지 비공개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공항이라는 키워드로도 검색을 해봤어요. 공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더니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구본 구상 연구, 이거 기본 구상 연구인데 오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오타냈어요. 클릭해봤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이거는 비공개 문서더라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각자 관심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오타 났던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이병현이라는 책임연구원이 한 거고,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 7,400만 원짜리의 용역이고 제주도가 낸 거다. 여기 연구 용역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얘네가 이건 비공개하고 있다. 이거는 제주도에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비공개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을 걸 아예 각오하고, 그리고 아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공항 건설 갈등관리 포럼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했어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거는 얼마짜리 오성열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 연구 보고서 클릭해봤더니 PDF 파일 밑에 있는 게 전체 보고서고, 위에는 그 첨부 파일, 부록 같은 것들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관련된 것들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연구 용역 공개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못 찾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럼 딴 데서 봐야지 나라장터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하는 용역, 예를 들면 물품 용역, 예를 들면 학교에서 창틀 사거나 책상 사거나 이런 것부터 수도통 이런 거 있잖아요. 하수관 이런 걸 사는 거거나 연구 용역이나 이런 모든 그것은 다 여기서 해요. 나라장터
나라장터 직관적이지 않나요? 나라장터. 나라장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시기를 좀 옛날로 둬서 이게 공고가 난 건 조금 옛날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시 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공고기관을 아예 국토교통부로만 딱 찍어서 그냥 국토교통부로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2018년도 5월 29일에 공지가 났더라고요. 금액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용역 몇십억이던데.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고 그 공고서에는 이 파일에 쭉 클릭을 쭉 아래 내려보면요. 요런 게 떠요. 공고서, 과업 지시서 이런 것들이 떠요. 이 용역을 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공공기관이. 할 때 이 용역 받는 애들은 이런 것들은 수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과업 지시서죠. 그래서 이걸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면 얘네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니네 이거 용역에서 받은 이 과업 지시 그 결과 보고서 나한테도 공개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우리 그런 거 없어. 아니야 니네 있어. 내가 나라장터에 올린 니네 과업지시서 몇 페이지에서 봤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이거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쭉 보면 이거 전체 기간이 언제고 뭐 이후에 사실은 뭐 제주에서 제2공항 반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동일하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긴 하더라마는 과업지시서 안에 주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공개는 거의 장마다 들어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니네 그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왜 진행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클릭해서 한번 봐보셔도 나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야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자체 아까 open.go.kr에서도 그냥 제2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제주도청, 제주도자치도로 기관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 뜨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한번 그냥 구글링 해서 좀 찾아봤었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 청구 가이드북이라는 자료가 있고 여기 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그다음에 정보공개 설계하기 부분은 여기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발췌를 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어서 여러 군데서 말하는 건데 독재의 최고 무기가 비밀이라면 민주주의 최고 무기는 개방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될 도구는 사실은 이 공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소위 민주정부다라고 하고 있는 데서 너무 쉽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투명한 정부가 되겠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실현해라. 니들이 한 말이니까 이런 요구도 역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거든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무 사이트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 청구 가이드북 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시간만 지나도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쵸. 일단 말이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 지금 할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궁금하신 게 구체적이 됐을 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걸 보시면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주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예를 들면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지 기관은 어떻게 찾는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네 비공개는 뭔지 지금 얘네가 접수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순서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뭘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은 어떻게 했지?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정보공개센터에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사이트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밑에 보고서들 쭈루루루루 예, 이렇게 파일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몇 개 해봐야지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보통 여기서 해요. open.go.kr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 하시는 분이시네. 어머 일치하지 않는데요. 제가 맨날 자동 로그인을 하는 바람에 가입할 때 네. 뭐지? 본인 확인할 때 네. 아이핀 같은 거 인증 어떻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저도 안 해봐서 거의 안 쓰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사실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있는지. 네,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국민이어야만 가능해요. 맞아요. 그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 보통 그리고 주민등록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만 정보공개 청구권을 국민에게 주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에게도 주는데 한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이어야만 돼요. 근데 외국에는 보통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를 하면. 근데 실제로 녹색연합이 그 미군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국방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를 너무 안 해서 미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금 IMF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에 계신 난민들은 주소지가 있으니까 주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데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다라고 나이 제한을 주지 않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만 14세 미만에게는 주민등록번호 가입할 때 보호자의 동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절차 때문에 14세 미만 정보공개 포털에 회원가입이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들은 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여기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문정보라는 게 있는데 원문정보는 공공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이상, 그러니까 국장, 부시장 이런 이상의 사람들이 결재한 문서 중에 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하겠다. 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모든 문서를 보는 게 아니라 공개로 그냥 설정한 문서들은 볼 수 있게 하겠다. 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쭉 내려가서 제주자치도 검색하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떠요. 그래서 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는 첨부 파일까지 뜨고요. 부분 공개로 되어 있는 건 부분 파일만 떠요.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들은.
이걸 가지고 조금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로 안 해놓은 문서들이거나 공개로 되어 있지만 부단체장 이하, 예를 들면 과장들이 결제 기한한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정보 목록, 아까 제가 정보 목록, 공문서 목록 했잖아요. 생산문서 목록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주도로 한번 해볼까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도가 떠요. 이렇게 찾으시면 쭉 뜨죠. 여기 보시면 뭐 제주도가 있고 뭐 보건복지여성국, 서귀포시, 뭐 소방서, 이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분 공개지만 결제자가 국장 이하여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바로 만약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 버튼 누르면 요런 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구하기로 넘어가요. 자기네가 기관도 그냥 선택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쭉쭉 해놔요. 다 입력 알아서 해놔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는 그냥 청구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청구돼요. 궁금한 거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하려고 한다라고 딱 보면 여기에서 청구기관을 이렇게 찾아야 되죠. 청구기관을 찾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국토교통부를 찾고 싶다, 뭐 국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쭈르륵 하셔도 돼요. 나 다 할 거야, 뭐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시면 쭉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제가 아까 같은 청구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목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 정보 유지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하면서 고민하겠다 싶으면 뭐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거 열어서 거기다 쓰시고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고민하다가 청구하는데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하고 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그냥 대충 쓰시고 내용 이렇게 쓰시고, 참고문서 넣으실 거 있으면 넣으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공개 방법, 전자파일, 정보통신은 그냥 거의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감면 여부도 보통 해당 없으니까 만약에 해당한다, 나 비영리 민간단체 다니는 사람이야, 나 연구자야, 뭐 이런 거 하시면 여기다가 뭐 비영리 민간단체 뭐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첨부 파일에다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쭉 한 다음에 여기다 청구, 아니면 청구 바구니 넣었다가 한 번에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청구해야지. 장바구니랑 똑같아요, 인터넷 쇼핑이랑.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청구했던 거 한번 볼까요? 청구하고 나면 청구 신청 조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청구 신청 조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중 청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있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청구를 했었는데요. 니네가 뭐 언제까지 뭐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 뭐 한다,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걸 청구하니까 이걸 공개해달라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뭐 파일 링크 여기서 보면 된단다 라고 공개를 하고, 여기는 이거 누가 담당하는지, 기한자, 결제자,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내가 이거 궁금하면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돼요.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전화번호를 하면 뭐 안 받아요. 관람은 1번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걸로 안내가 된답니다. 네, 대대로부터 그래요. 제가 제주도에 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볼까요? 뭐 했었는지, 혹시라도 뭐가 있는지. 제주 특별 하나씩만 누르셔도 이렇게 검색은 됩니다. 하고 이거를 한 뭐 2008년으로 가봅시다. 검색
하면 제가 예전에 청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그냥 제목이 다 그냥 제멋대로죠. 제가 그냥 알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품권 재청구 뭐 이런 식이에요. 재산 공개, 5급 기한, 뭐 임원 현황 뭐 이런 건데요. 상품권 재청구 뭐였지? 기한 지난 거. 네, 뭐 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네가 예산으로 구입한 상품권 내역, 구입일, 구입 목적, 상품권 종류, 구입 금액, 사용 내역 이런 거 공개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수료 매겼었네요. 이때는 종이도 수수료 값을 받았을 때여가지고 850원. 전 감면 신청 안 했었거든요. 아, 감면 해줬네? 1,700원인데 감액해준다라고 해서 농협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보면 공개를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담당자, 총무과 누구 이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보통은 기한자가 이걸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기한자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었을 텐데 없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언제 어느 부서에서 뭐를 샀다, 왜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때 이게 전국에다 다 있을 텐데 그 상품권 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답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도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행정대책편 때 우리를 이제 직접 끌고 네네네네네.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업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지시를 문서 공문이 있어 일을 시키든 받든 네. 공문으로 다 전달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공문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관 앞에 다 뭐 집결해라 이런 네. 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게 만약 없다면 네. 그런 식으로도 네. 좀 그날 그 시간대에 공무원들은 어디서 뭘 했는지를 요청하면 뭐 과라로 뭐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300명의 공무원을 밖에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대로 뭐 밖에서 뭘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줄 수 있네. 그게 공문으로 한 작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공문으로 남기는 해요. 예전에 그 서울에서 아현포차라고 하는 마포구에서 아현포차 주민들 다 강제 진압하려고 할 때 행정대시펜 같은 거 할 때 그 공문을 받았었어요. 공개를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행정기관 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해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없다고 뻥치는 거거나 진짜 없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공식적으로 그게 사후에 그렇게 문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전에 일단 하고 뭐 사후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진짜로 안 할 수도 있고 뭐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문제 제기를 삼아 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름 그 주간부터 그 주간 예를 들면 며칠 전 그 주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에 모든 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만든 문서 목록 대내용으로 외부기관 발송용 말고 대내용으로 보통 그 부서 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내용 공문 목록 다 해서 아니면 그 담당 부서가 어딘지 그 담당 부서에서 발신한 것들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도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고 보통 문서를 등록할 때 다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등록하니까 문서를 등록한 시간도 나오겠죠? 뭐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문서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저도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이게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를 네네네. 누가 그걸 네네네. 지시했는지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온 거 만약 네. 정보가 없다고 하면 너네 자발적으로 온 거냐 그 네. 시간에 업무 뭐 했냐 이렇게 그쵸.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받고 관계를 하고 있고 절차가 어떤지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도 거의 그런 거를 찾아놓고 설계를 해놓는데 공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정보공개청 그걸 다 하고 나면 정보공개청 너무 쉽죠. 이거 다 확인했으니까 이거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거면 끝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 이거는 그걸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70%가 좀 되긴 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부분은 아예 딱 잡고 이거 한번 파봅시다. 이게 막 같이 검색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정보공개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그렇게 딱 시작하면 더 이렇게 멘붕이 오기도 해서 일단 오늘은 좀 쉬운 거부터 그래서 케이스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지 같은 거 안 써요? 일지 보통 쓰죠. 보통 써요 일지. 네네네네네. 경찰 경찰은 무조건 써요. 경찰은 그 특히 진압일지 같은 청경들도 써요. 청경들이 확실히 쓰는지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뭐 일지 이런 방식은 지침 같은 것 자기네들 행정 지침이나 행정 내규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통 문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무슨 하는지는 그래서 법이나 조례나 내규 지침 같은 거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 첨부 파일 같은 거 양식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 100%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행정에서 쓰는 그냥 결제와 관련된 용어가 조금 궁금하다 이 과정이나 용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가 이게 이름이 맨날 헷갈려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조례, 판례 검색할 수 있는데 판례는 검색이 잘 안 돼요. 판례보다는 법률과 조례를 검색하기 조금 좋은 곳이고요. 저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할 때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내가 좀 포인트로 삼고 있는 법률이나 조례에 부칙 같은 데 있는 첨부 파일 같은 거 꼭 봐요. 예, 그거 무조건 만들어요. 보통 그 첨부 파일은 어떤 제출 양식들이 있고, 그거는 100%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효율적. 기억이 안 나서.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공무는 어떻게 구성된다. 뭐는 어떻게 받는다. 업무관리 시스템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어떤 업무들, 문서를 생산하고 결제받고 하는 과정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행정용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리과란 뭐다.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뭐다. 공문서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민원문서와 일반문서와 비치문서와 지시문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용어를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르겠다,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문서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청경이랑 경찰은 좀 다르기는 한데 경찰 같은 경우는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 지침이나 자기네 내부관리 지침 같은 것들은 다 공개를 해요. 경찰청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지침, 뭐 내규, 규정 이런 것들, 이름이 붙은 것들 다 공개가 돼 있고 거기에는 그 뭐를 기록해야 한다, 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 일지를 니네 내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사용 규정 일지 나한테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보통은 저는 그래서 구글에서 먼저 한번 대강의 키워드를 넣고 뭐 한글 파일이나 PDF나 뭐 이런 걸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당 공공기관 제가 궁금해하는 그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 이제 딱 봐요. 그걸 이제 필요할 때는 줄 치면서 이거 그리고 보통 법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법 근거에 따라서 한 것 달라라고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뭐 작성한 뭐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 제일 깔끔하죠.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 방송 보는 분이 질문한 것 네. 중에는 세상에 어제 진행된 그 국토부에서 네, 한 착수보고회를 미공개로 했잖아요. 네, 비공개로. 맞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개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조금 공개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청구를 해서 비공개를 받아야 그 이후에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그런 거죠. 그 녹색당에서 지금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데 영수증을 남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소송을 계속 가지고 몇 건의 소송을 하고 공개를 받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비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단 비공개를 받아야 이걸 내가 소송으로까지 갈지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다투어서 공개를 받을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공개를 받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정으로. 네네네. 그것들이 근거가 되어야 이후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저는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네.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수에다가 네. 조사를 의뢰를 네. 해서 뭔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수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놓고 나한테는 알려주지를 않아요. 네. 네. 왜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 사건에 관해서 네네네. 조사를 해놓고 그거는 인권위에는 알려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대. 그러면 근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와 국가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자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일 경우에는 특히 경찰이라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기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도 개인정보여서 사실 정보공개 아까 봤던 거에서는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지만 내 정보, 나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만 밟으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를 따라서 공개해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행안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요.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은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 공개제도 카테고리의 정보공개 편람을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전 기관 공통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비공개는 뭐고 이거는 공개해야 되고 이건 비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것들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아까 강의하실 네. 때도 얘기하셨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가장 비공개로 한다는 네. 게 이제 법원하고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취하하라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다가 네. 이제 제가 사건 소송하던 거를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재판이 결정이 됐고 끝나서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 직접 가서 네. 근데 제가 낸 서류만 저한테 주고 상대방이 낸 서류는 안 줬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내가 낸 서류는 나도 안다 내용 네. 내가 냈으니까 네. 내가 필요한 건 저쪽 서류다. 네네. 그 재판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네네. 끝나기 전에는 아까 보시면은 네네. 뭐, 사호로.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끝난 건데도 안 줬거든요. 그거는 몇 호로 비공개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호로 비공개했는지에 따라서 다시 그 반론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개인정보로 비공개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재판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비공개를 받았을 때는 비공개를 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공개 이유와 근거로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이 터무니없이 비공개를 하는지 그래도 말은 되게 비공개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거 비공개 문제야 라고 다시 반박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의 신청 한 번 할 수 있어요. What? 그쵸.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은 한 번 할 수 있고 비공개를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에서도 기각,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공개 못해 그러면 이제 그때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의 신청 싫어, 난 바로 행정심판 갈 거야. 그렇게 점핑은 돼요. 나는 이의 신청, 행정심판 둘 다 쉬고 난 일단 바로 소송 간다.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의 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하나씩 밟을 수도 있고 점프해서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네. 그 의도를 가지고 네. 비공개를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이의 신청하면 공개해야지 네. 로 했다가 뭐 안 할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해야지 그 심보 부렸다가 네. 부렸을 네. 것 같을 때 바로 뭐 행정심판으로 네. 가면 그 심판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왜 공개 안 했는지 없어요. 처벌 조항이 네,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요. 민망해지거나 막 이러지. 네? 민망해지거나 근데 부모 피곤해. 사이에서 뭔가 평판이 안 좋아. 아유,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여기 보시면서 질문했던 네. 그 국토부 관련 네. 어제 했던 그 또 추가 질문을 하신 게 타이밍이 지나가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네. 예를 들면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게 뭉개고 그러면 네. 컴플레인을 하는지 아니면 정부마다 최대한 언제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론데요. 법에서는 10일, 그리고 연장이 10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20일 이내에는 내가 공개하겠다,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줘야 되고요. 공개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양이 너무 많다, 공개된 양이 많다, 뭐 이런 이유들로는 2개월 이내에 분할 교부할 수도 있기는 해요. 최대 2개월이네요. 네네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하시는군요. 여기 천막 대단합니다. 아 이게 혹시 페이스북 라이브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혹시 네. 그 PPT 자료 네. 받을 수 있나요? 네네, 그럼 여기다 다 다운받아 놓고 네, 가겠습니다. 정보 공개센터 들어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도청용이에요. 어디다 다운받아 컴퓨터에. 다운받아 넣으시면 제가 네네. 텔방에서 네, 공개할게요. 컴퓨터에 바로 이렇게 그냥 여기 그대로 있고 제가 아까 다운을 하나 눌러놓긴 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바탕화면에 아니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네. 네, 이거 하시면 이거 됩니다. 우리 구글 거기에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거 하면 돼요. 본인 거리.